자, 대부정사, 대라는 표현이 나왔다. 대신하겠다. 우린 대명사도 받고 대동사도 만날 예정인데요. 대부정사라는 형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신한다 그러면 무조건 대를 붙이는 겁니다. 앞에 나온 말을 반복. 자, 대신하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반복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to 부정사에서 동사 원형을 생략하고 to만 쓴대요. 그러니까 to 형태를 버리게 되면 아예 그 내용 자체, 덩어리를 버리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추정 가능한 최소한의 장치 남겨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정사라고 한다. You may use my computer. 너 사용해도 내 컴퓨터를, 만약에 네가 원한다면 결국은 use my computer라는 원래 표현이 동일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사적 표현까지 같이 데려와야죠. to는 동사랑 같이 가니까. 그러니 이 부분을 더 쓸 필요 없더라. 추정 가능하다. 그럼 생략하고 대부정사로 쓰자. Will you come to the party? 너 파티에 올래? 하면서 내용이 제시가 됐습니다. Sure, 물론이죠. I would love. 그 다음에 to라는 표현. 파티에 오고 싶어요 라는 표현 추정 가능하다. 나머지 지우고 to만으로 표현하자. She didn't open the present. 자, 선물을 열지를 않았어요. Until I arrived. 내가 도착할 때까지. Because I told her not to 라는 표현입니다. 난 그녀더러 하지 말라고 말을 해놨거든요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open the present 라는 내용 추정 가능한 겁니다. 자, 드디어 대미를 장식할 만한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주어인데 그냥 주어가 아니래요. 의미상의 주어래요. 아하,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부정사는 어쨌든 간에 재료가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을 다 갖고 있다라는 거죠. 동사의 가장 기본 성질은 뭐다? 문장의 주체, 다시 말해 주어가 있어야 되고 목적어나 보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동사의 성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작을 수행하는 그 어떤 주체를 찾아야 된다. 그런데 부정사 형태이기 때문에 간혹은 의미상의 주어라는 형태로 제시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살펴봅시다.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to 부정사, 다시 말해 부정사가 갖고 있는 그 동작을 수행하고 있는 동작의 주체를 나타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근데 그동안은 실은 to 부정사를 많이 봤지만 의미상의 주어라는 걸 딱히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장에서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살펴보면 자, 어떤 동작을 표현할 때 있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거나 문맥적으로 주어가 너무 뚜렷한 상황에서는 그냥 너도 알고 나도 아니까 생략해 보자. 어쨌든 영어는 어떻게 보면은 깐깐한 언어이긴 하지만 반복을 또 싫어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성분을 표현하긴 하지만 그래도 반복적인 부분은 또 생략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It's not easy to speak English fluently 그랬습니다. 자, 쉽지 않네요. 영어를 능숙하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it to 가조 진주용법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영어를 말하다라는 이 동작의 주체가 문장의 주어 it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영어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만 이거는 알고 보면 모든 사람들은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쉽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라는 뜻이죠. 일반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럴 땐 굳이 여기서 이 말하는 대상인 people이라는 표현을 끌어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My dream, 내 꿈은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입니다. 내 꿈은 세상을 여행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to travel, 여행하다가 내 꿈 자체가 여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장의 주어가 이 동작을 수행하는 건 아니긴 해요. 그렇지만 my dream 하면서 의미적으로 여기서 나라는 주제어가 제시가 됐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건 내가 여행하는 것이다 라고 추정 가능하니까 그냥 표시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 문장의 주어와 같은 경우에는 생략해도 된다. I wish to major in literature 그랬습니다. 나는 희망해요. 뭐 하기를? 문학을 전공하기를 희망합니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결국 문학을 전공하다라는 major라는 표현, 전공하다는 거는 결국 문장의 주어와 일치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문장의 주어와 동사 관계는 I wish에서 끝났습니다. 주어 동사로 문장 형태가 완성이 됐어요. 하지만 동사를 또 쓰고 싶어서 투부정 상태를 데려온 거지. 그런데 이 동사도 어쨌든 재료가 동사이기 때문에 얘 의미적으로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전공하다라는 동사의 주어는 문장의 주어 일치했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쓰게 된 거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의 목적어와 같은 경우래요.
They want you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건 실은 오형식 문장의 형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너에게 원한 거야. 그럼 여기서 원하다는 본동사는 they라는 주어와의 결합관계를 형성해서 문장 형태를 완성했습니다. 그럼 동사의 기본적인 성격인 주어를 가져야 된다는 거 만족을 한 거예요. 이 want가. 그 다음 목적을 가질 수 있대요. you까지 가진 거야. 보호도 가질 수 있대요. 보호까지 가진 형태예요. 그래서 이 동사는 동사의 성격을 전부 다 표현할 수 있었어. 그런데 no라는 동사는 재료가 동사일 뿐 문장의 요리로서의 동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대놓고 이렇게 주어 동사 관계를 성립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내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네가 뭐다? 그들의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안다라는 이 동작을 수행하는 거는 그들이 아니라 뭐다? 목적으로 제시된 you였더라. 그래서 you가 이 동사의 주어는 주어로 표시된 상황은 아니지만 의미적으로 목적어가 이 동작의 주어로 역할을 한다. 그걸 바로 의미상의 주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가 됐다. 그래서 오형식 형태의 의미상의 주어는 그냥 목적어로 동일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가끔은 이렇게 주어와도 일치하지 않고 목적어와도 일치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표시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타내야 되는 경우가 우리가 이제 가끔 까다로운 경우로 만날 수 있는 거죠.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부정사 앞에다가 합니다. 주로 앞에다가 표현하고 있다는 거 유의하고 for 플러스 목적격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for 다음에 명사를 직접 제시하거나 아니면 인칭 대명사의 경우는 목적격으로 표현해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for 목적격의 상태로 의미상의 주어를 밝혀준다. It is very important 그랬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대요. To take new class. 새로운 수업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it to 가주어 진조 용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 안 하고 보니까 그럼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수업을 듣는 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새로운 수업을 들어야 되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새로운 수업을 듣다라는 이 동사의 의미적인 주어 부분을 표현하자. 근데 일반적인 주어도 아니고 문장의 주어도 아니다. 그럼 표현을 하자.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표현을 하겠다. 그래서 너는 새로운 수업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해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for 플러스 목적격 가능하다는 거. I opened the door.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To get out of the room. 방 밖을 나가기 위해서 문을 열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을 나가는 것은 갖다가 내가 아닌 거예요. 이 내용에선. 방을 나가는 건 바로 파리야, 파리. 그래서 이 파리가 방을 나가게 하기 위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방을 나가는 것은 결국 파리다. 의미상의 주어는 파리다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이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부정사 앞에 사람의 성질이나 특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온대요. kind, 친절한, bad, 나쁜, nice, 멋진, foolish, 바보스러운, wise, 현명한, silly, 바보스러운, generous, 온화한, careless 하면은 부주의한, clever, 똑똑한, cruel, 잔인한, honest, 솔직한, 정직한, polite, 공손한, rude, 무례한, thoughtful, 아주 사려 깊은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적 표현이라는 거 할 수 있겠죠. 이럴 때 의미상의 주어를 for를 쓰지 말고 누굴 쓰자? of를 쓰자. 결국은 너에 대해서 성격에 관한 표현을 할 때는 일반적인 상황과 좀 다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of라는 전치사를 사용할 거고요. It is generous. 상당히 관대한 거야. 그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한 것은 이라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주어가 그들을 저녁에 초대한 건 상황이 아니란 거야. 다시 말해, 네가 당신이 그들을 초대한 것은 되게 온화한 거다, 관대한 거다라는 뜻이고요. 어쨌든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for you라는 보호보다는 of you라는 표현을 쓴다. It is kind of him to help the old lady to get on the bus입니다. 자, 상당히 친절한 거래요. 뭐가 친절한 거래? 자, 버스에 탄 게 너무나 친절한 거래. 타도록? 나이 드신 분이 타도록 도운 게. 여기까지가 투정사에서 다 받아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사실 자체가 너무 친절한 건데 그런데 결국 도와준 사람은 바로 그 남자이기 때문에 그가 도와드린 것은 정말 친절 그 보니 그 사람 참 친절하구나 이런 뜻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